물전력 시스템 개발에 대해 탐구하게 된 이우영, 박성건, 이혜원입니다. 물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물의 과도한 사용은 물 부족 문제를 초래함과 동시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요인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개인 차원에서 생활용수의 불필요한 사용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사용 과정에서 물의 과도한 사용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UN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이며 물 절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무엇보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는 일상에서 물 사용량을 체감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메시지 중심적인 기존 물 절약 캠페인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물 절약 체계를 구성하고자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서현 연구에서 BJ-FODG의 행동 변화 모델이 특히 저희 탐구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기와 실행 능력, 그리고 이를 위한 트리거가 있어야 행동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 절약 사례를 찾아본 결과 스페인과 호주에서 가정용 유량계를 개조해 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높은 설치 비용과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배수관 시스템을 개조하고 각 사용소에 필요한 유량계를 제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투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수전 단위의 세부 측정이 불가능하여 각 수도꼭지에서 사용되는 유량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정작 필요한 부분을 절약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절약 과정에서 물 절약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별 수전 단위의 세밀한 측정과 낮은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유량계는 수도꼭지에 부착되어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정의 공공환경에서 가장 많이 물 절약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수도꼭지이며 이 부분의 절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의 경우 아두이노 우노와 HM10을 이용해서 데이터 송수신과 처리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물쫄리기가 물리방아를 회전시킬 때 그 회전 과정을 분석하여 유량을 측정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방아의 회전을 인식하는 적외선 센서와 수도꼭지의 기울기를 측정해 유속을 측정하는 MPU6050을 사용했습니다. 기타 장치로는 유량을 표시할 LCD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리튬 배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각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는 코드와 이를 분석하는 이동평균 기반 유량 예측 및 보정 코드, 그리고 이 값을 웹에 연동하는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조형물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제작된 틀 부품에 박스를 이용하여 조형을 구성하였고 구성된 조형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모형을 모델링했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측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도꼭지의 기울기와 회전 감지에 대한 유석 관계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센서 데이터 추출 코드에서는 기본 센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코드를 제작하고 이를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는 500ml의 물을 채우는 데 걸리는 유속값에 대한 기본 출력값을 습득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는 물리적 제한을 벗어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데이터 특징을 따른 유량 공식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량을 측정하는 코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위 실험에서 추출한 공식을 IDE에 작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아래는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연결된 센서 값을 웹앱으로 전달하는 코드를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탐구 계획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MU 센서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유속과 회전 상태를 측정하고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에는 홀 유량계를 개조하여 자기장 변화를 이용한 직접적인 회전수 측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작성한 코드는 센서로 측정한 값을 이전 데이터로 재가공하여 출력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리학적 모델링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유량 측정 과정의 오차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웹 앱에서는 현재 앱과 연동된 사이트를 제작해 각 유저의 정보와 조력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웹 앱을 넘어서 다운로드 가능한 모바일 앱을 제작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범위를 확장하여 측정 가능한 수도꼭지를 늘려서 더 많은 데이터셋을 확보해 작동 가능한 환경을 확정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불결합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충각 뉴스를 맡은 이지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치 가운데에는 이온 농도가 높아 전기가 잘 통하는 특성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체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존 접촉식 유량계는 센서의 마모나 오염, 잦은 유지 보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접촉식 유량 측정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헬로몰츠 코일과 전자기 유도 원리를 활용해 유체가 자기장 속을 지날 때 생기는 전압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센서가 유체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나 마모 걱정이 없고 정확한 유량 측정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금 실험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서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서호 기자? 네, 지금 충북과학고등학교에 있는 박서호 기자입니다. 지금 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바로 실험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뭘 하고 계실 건가요? 저 지금 그 비접촉식 유량계 만드는 그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래도 그 결과는 좀 적당하게 나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혹시 이거 멀티미터인데 잠시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지금 내려주세요.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래로 놔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실험에 대한 조금 더 그런 자세한 설명 같은 거는 지금 밖이 좀 더우니까 들어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자님, 저 지금 이거 실험 과정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물은 빼놨습니다. 물은 소금을 좀 풀어서 소금물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홀 효과에 대한 이론일 거라 생각합니다. 홀 효과 자체가 원래 회로의 도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도선에 자기장이 가해지면 그 자기장 내에 있던 전자들이 이제 자기장에 의해서 로렌츠힘을 받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좀 거시적인 상황으로 가져온 거고요. 도선을 호스라 생각하시고 안에 있는 전자들을 여기 소금물이니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에 의해서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유체가 쭉 흐를 텐데, 만약에 자기장이 가해져 있다 라고 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위쪽 아래쪽으로 각각 갈라지면서 전이차가 생길 거예요. 이 전이차를 멀티미터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헬로몰츠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 코일들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자기장이 저의 몸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러면 이 자기장을 통해서 이온들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전이차를 측정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이 자기장을 알 수 있으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속도를 구하고 유량을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유속값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제가 한 2가지 정도 실험을 또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탁구공을 넣고요. 이 탁구공을 영상 분석을 해봤습니다. 탁구공이 유체가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할 텐데, 이 탁구공이 움직이는 속도가 곧 유체의 속도일 것이다
라고 하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식은 실험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론적인 수식, 그것에 대한 해석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압력이 약해질 것이잖아요. 그것과 여기 끝에서 물이 나왔을 때의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수식적으로 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각각 결과가 첫 번째 영상 분석을 통해서 1.1m/s 정도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수식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속도를 구하는 것은 한 1.6m/s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기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9m/s 정도가 나와서 오차가 좀 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홀효과에 의해서 전이차가 생기는 것 말고도 다른 원인이, 뭔가 전이차가 생기게 하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너무 멋진 설명이어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 보셨나요? 네, 방금 봤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직접 실험한 영상을 촬영한 것인데요. 혹시 그 실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기존 접촉식 유량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크고 오염이 될 우려도 높다는 게 이제 보통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데,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것을 보면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해서 물과 접촉하지도 않고도 이제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해낸 게 좀 인상이 깊었고, 이제 실험 과정을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로렌츠 힘이라던가 아니면 비오사마르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등 이런 실제 실험에 이런 이론들을 이제 실제 실험에 잘 적용을 했고,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코일을 활용해서 물 흐름에 따라서 전압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잘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기학 이론을 실제 문제 해결에 잘 연결했다는 점이 좀 잘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이제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센서의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좀 다양한 유속 조건에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좀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또 코일의 형성이랑 아니면 위치 최적화 같은 이제 실험 설계 같은 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한다면 좀 더 정밀하고 실용적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유량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점만 좀만 보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실생활에서 불편을 이제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정말 인상 깊었고, 이런 학생들이 잘 성장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과학은 정말 밝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각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다. 시작했어. 안녕하십니까? 9시 충격 뉴스를 맡은 이재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된 유체 가운데는 이온 농도가 높아 전기가 잘 통하는 특성을 지닌 액션 5431 해요, 말은. 이제 안 해도 되겠죠? 할까? 그냥 이미 찍고 있는데요. 마음대로 갖고 있어. 자르면 되잖아. 자르면 돼서. 안녕하십니까? 9시 충격 뉴스를 맡은 이재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체 가운데에는 이온 농도가 높아 전기가 잘 통하는 특성을 가진 지닌 경우,